자, 14번하고 15번은 같은 주제를 사용을 한대. 근데 어떤 주제를 사용하냐?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뤄봤었던 주제야. 볼게. 우리가 예전부터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던 게 뭐 등차든 등비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어떤 식의 성립한다 했냐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항상 성립한다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거는 근데 주의할 점이 2 이상의 자연수에서는 사용하고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SN에 N-1을 대입해서 S1을 가지고 계산한다. 이게 뭐 등차에서도 많이 했었고 등비에서도 많이 했었던 그런 일들이 될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수열의 합을 뭘 가지고 배우고 있냐면 시그마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표현을 시그마 버전으로 표현을 좀 바꿔보면 어떻게 표현이 바뀌게 되냐면 시그마로 그냥 버전만 바꾸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AK를 빼게 되면 AN이 나오게 된다. 이게 위에는 식이지? 그잖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부터 N-까지 빼버리면 N번장이 된다. 물론 2 이상의 자연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선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의 AK를 계산해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S에 대한 표현들을 그냥 시그마로 바꿔준 것 뿐이거든. 근데 아마 거기 밑에 탑 솔루션에 나와 있지 않니? 탑 솔루션에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SN에 대한 표현들을 시그마로 표현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예를 들어 이게 항상 꼭 AK란 보장은 없죠. 그래서 내가 이건 좀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건데 요거를 좀 적어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안에 사실은 어떠한 식이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다 1, 2, 3, 4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N까지 계산하게 되면 어디까지 합을 구하냐에 따라 이거의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식은 N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걔를 PN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PN.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맨날 여기 AK고 맨날 SN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니네가 여기서 바로 오면 좋아. 뭐라고 바로 오면 좋으냐면 N 대신에 N-1을 대입해주면 이거의 N번장이야. 쉽게 말해 여기 있는 N이 여기에 다이빙해서 들어가. 그럼 FN이 되고 그럼 오른쪽은 바로 뭐다? PN 빼기 PN- 된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이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시그마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걸 많이 써. 숙달이 안 되면 N 대신에 N-을 집어넣어 빼는 게 맞긴 맞아. 알겠지? 숙달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선 N 대신에 N- 집어넣어 빼서 저기는 N 대신에 여기는 N 대신에 N-을 빼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는데 근데 좀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기억나나 모르겠어. 야,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경우하고 나누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 효인아, 언제 이거 나누지 않고 그냥 바로 쓸 수 있었지? 그래, S0이 0인 경우에 내가 어떤 수열의 합의 형태가 N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면 굳이 나눠서 할 필요 없는데 내가 N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때? 이게 이 수열의 합인데 N 대신에 0 집어넣으면 0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항은 따로 두 번째 항부터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어? 자, 근데 밑에 있는 유제 문제 봐봐. 다 0 넣으면 0 되지? 그 수열의 합의 형태가 다 0 넣으면 0 되지?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잘 어려운 문제인 거야. 밑에 있는 유제 문제는 오히려 쉬운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얘는 N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나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은 그냥 나누지 않고 다 첫 번째 항부터 써도 상관없는 거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열에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할 텐데 이 주제를 잘 기억해 두길 바래. 근데 너무 복잡해? 그럼 한마디만 얘기할게. 내가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라면 SN으로 표시가 돼 있든 시그마로 표시가 돼 있든 이게 나열이 돼 있든 간에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이라면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빼자. 내가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이라면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빼자. 이게 14번과 15번의 주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이라면 SN이든 시그마든 나열이 되어 있든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이라면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빼자. 요게 이 페이지의 주제가 됩니다. 그럼 그 주제에 맞게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자, 갈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고요. 여기는 n하고 여기는 n 대신에 n-를 대입을 해볼 텐데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ak가 n 대신에 n-를 대입해주면 n제곱이 되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게 되면 2 이상의 자연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an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봐봐. 이 수열의 n번째 한가지합에서 똑같은 수열의 n-1번째 한가지합을 날려버렸으니까 이 수열의 n번째 항 n을 k에 대입하는 an이 왼쪽에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은 얘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인데 n제곱을 빼주게 되니까 2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n이 나오게 되고 동의하죠? 자 근데 첫 번째 항은 여기다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첫 번째 항까지 한만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된다는 걸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따로.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여기까지만 해도 뭐 대단한 일을 한 건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 얘의 값을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a1 나오죠? 그건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k 대신에 1 대입하면 a1 나오지? 그건 따로 계산해야 돼. 왜? 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k 대신에 1 대입한 a1의 값이 4이기 때문에 요거의 값을 계산을 할 때 4는 따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2부터 15까지 a의 2k-1을 계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로. 첫 번째 항은 따로. 근데 밑에 있는 유제 문제는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다. 이 문제는 n 대신에 0을 집어넣어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계산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한꺼번에 같은 룰을 적용해도 상관없더라. 선생님 a 2k-1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여기는 n 대신에 2k-1 여기는 n 대신에 2k-1 대입해주면 2k-1의 2배니까 4k-2 근데 1을 더해주니까 4k-1 이 친구가 4k-1 그래서 4k-1이란 놈의 시그마 k는 2부터 15까지에다가 4를 더해주자. 자 시그마 공식을 쓰기 위해서 평행 이동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기껏해야 이거 등차수열인데 등차수열 합공식을 해도 되고 내가 볼 땐 등차수열 공식이 더 편할 것 같아. 자 4에다가 자 k 대신에 2 대입하면 7이고요. k 대신에 15 대입하면 60에서 1을 뺀 59고요. 평균 내주고 그거의 개수인 14개를 곱해준 걸 더한 거. 자 요게 내가 구하신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좀 어렵죠? 근데 이 문제가 다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0 넣어서 0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지. 나머지 문제였으면 그냥 한 칼에 이미 끝났을 거란 얘기죠. 자, 이게 바로 14번 문제였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정리 시간 줄게. 정리해. 자, 14번 문제. 목소리가 큰일 났네. 아씨.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안 나지지? 3일째인데? 자,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서 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 보겠다라는 게 14번이고요. 자,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으니까. 자, 다음. 정답은 466이래. 자, 밑에는 아니라 다음 페이지는 15번 문제.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마찬가지야. 지금 그 는 전후를 보면 그 후는 이미 계산이 돼 있는 거지만 앞에 봐봐. 어떤 합의 형태를 띠고 있죠? 나열이 돼 있지? 그래서 이 식에 n 대신에 n-를 내가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해. 근데 이거 내가 또 같이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n 대신에 n-을 한번 바로 밑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거야. 따로 쓰고 원래 쓰고 또 쓰고 빼는 게 편하지만 그냥 바로 밑에다 n 대신에 n-을 한번 적어 볼게.
n 대신에 n-a 대입하면 n-1의 a1이고 n 대신에 n-를 대입해주면 n-2의 a2가 되고 n 대신에 n- 대입하면 n-3의 a3이 되고 n 대신에 n- 대입하면 2a n-2가 되게 되고 n 대신에 n- 대입하면 a의 n-1 이것이 그럼 저기는 밑에 식에도 n 대신에 n- 집어넣어야 되니까 n-1의 세제곱에 빼기 n-1의 제곱에 그냥 더하기 n-1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주황색으로 쓴 건 문제에 주어진 등식에 n 대신에 n-를 대입한 거야. 그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뺍니다. 뺀 결과를 잘 봐야 돼. 자, 간다. a1이 n개 있었는데 a1을 n-게 뺐대. 그럼 뭐가 남겠냐? a1이 몇 개 남겠어? 하나 남겠지, 하나. 5개 있는데 4개 뺀 거랑 비슷한 거야, 그지? n개 있는데 n-를 빼면 그럼 a1이 왼쪽에 하나가 남아요. 그래? 그러면 n-1 a2에서 n-2 a2를 빼. 그럼 뭐가 남겠니? a2 몇 개 남겠니, 이것도? 한 개 남겠죠? 그잖아? 한 개 남는다고? 그러면 a2가 남는다고 빼면 그래? 그럼 a3도 한 개 남아요. 마지막 볼까? an-1도 한 개 남지. 2개 an-1에서 an- 뺐으니까. 그지? 그럼 이거도 n-1개 남지? an도 한 개 남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는 거. 그게 바로 우변에 와주면 되는 거거든.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 n 대신에 n- 집어넣어 뺀 거야. 그럼 이제 빼기 전에 요거를 좀 전개를 해주면 n3승에 마이너스 3n제곱인데 n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4n제곱 될 것 같고 3n에 더하기 2n 하면 5n에 이거까지 하면 더하기 6n 될 것 같고 그 다음 빼기 1에 빼기 1에 빼기 1이니까 빼기 3 되겠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n 3승끼리 사라지고 쟤에서 얘 빼면 3n제곱 되고 그 다음에 n에서 6n 빼면 마이너스 5n 되고 빼기 3 빼면 더하기 3 되고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어떤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게 그 수열의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n 대신에 20 집어넣어주면 게임 끝이겠죠. 여기다가 n 대신에 20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A1부터 A20까지 3 곱하기 20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더하기 3이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중요하겠어. 110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1200에서 100, 1000 자, 2페이지 주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 SN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합으로 주어져 있든 시그마로 되어 있든 더하기 더하기에 덧셈으로 나열이 돼 있든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이라고 한다면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 빼면 그 식이 상당히 좀 간단해진다. 근데 이게 시그마 중에서 내가 볼 때 제일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알겠지? 왜냐면 이 다음부터는 또 개차고 교육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니까. 알겠지? 자, 여기까지. 자, 개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개차 수열은 미리 얘기하지만 정의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는 용어가 또 빠졌어, 교육 과정에. 그러니까 개차 수열을 구하시오. 뭐 이거의 개차 수열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데 그 개차 수열의 표현을 써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또 물어보고 그럴 건 뭐하러 뺐나 모르겠어,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교육 과정. 어쩔 수 없는 건데. 교육부 장관을 누가 최순실이 뽑았나? 자, 이렇게 농담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차 수열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말고 정의를 볼게요, 정의를. 자, 개차 수열의 정의는 개차. 이거 한글 이렇게 못 써. 아씨, 한글을 못 써요. 이거 어렸을 때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뻥입니다. 자, 개차 수열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오늘 좀 웃겨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죠? 자, an 더하기 1 빼기 an이 bn. 그러니까 이거는 번호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돼. 딱 이거야 돼,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두 수열 an과 bn이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bn을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an이 개차 수열이야? bn이 개차 수열이야? 주어 관계를 생각해봐. A는 개차 수열, Bn이 개차 수열이야. bn이 개차 수열인 거야. bn이 개차 수열인 거야.
그게 정이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내가 n 대신에 1을 대입해 보면 a2 빼기 a1이 b1이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면 a3 빼기 a2가 그다음 b2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더 해봐. 3 대입하면 a4 빼기 a3이 b3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마지막에 n-1까지 대입을 해주면, n-1까지 대입을 해주면 여기다가 n 대신에 n- 대입하면 더하기랑 퉁쳐가지고 an으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다가 n 대신에 n- 대입하면 마이너스 an-를 되고, 여기다가 n 대신에 n- 대입하면 b에 n-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 더해버릴 거야.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하기 a2와 마이너스 a2 사라지죠. 더하기 a3와 마이너스 a3 사라지죠. 더하기 a4와 마이너스 a4 사라지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놈하고 이놈도 사라지지? 그럼 남는 게 누가 남느냐? 여기는 an, 여기는 a1, 그리고 여기는 b1부터 bn-1까지의 합이 다 남겠죠? 그래서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a1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되느냐? an은 a1 플러스 a1이 넘어간 거지? 자, b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 걔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bk다. 자, 이게 바로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된다는 얘기야.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그래서 니네는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유도되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자, 그래서 개차 수열이 실제로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식이 유도되고 나온다는 건 알겠지만 우리도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두 개의 수열인 an이란 수열과 bn이란 수열이 각각 존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a1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잘 들어봐. a1에 b1을 더해줘야 a2가 되거든. 그럼 여기 a1에 이 수열에 b1을 더해주면 뭐가 되냐면 b1이 되는 거야. 미쳤구나. a2가 되는 거야. 다시 a1에 b1을 더하면 a2가 되는 거야. a1에 b1을 더하면 a2가 되는 거야. 근데 그 a2에 b2를 더해야 a3가, 여기다 또 b2를 더해야 뭐가 되냐면 a3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개차 수열인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수열의 각각의 항의 차이를 가지고 만드는 수열을 우리는 그 수열의 개차 수열이라 한다. 식을 보고 바로 이해하면 좋죠. 이웃한 두 항 사이 차이의 관계식. 그래서 이 bn을 우리는 바로 개차 수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간단한 예 두 개 들게. 보통 교육과정상 이것도 빠졌는데 또 들어온 개차를 내기도 힘들어. 그래서 보통은 bn이 뭐 아니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등차 수열이 되거나 등비 수열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bn이 등차가 되는 거 하나 하고 등비가 되는 거 하나 하고, 선생님이 예를 한번 적어 볼 테니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 그제?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내가 볼 때 적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예를 적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입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어떤 수열이 있었대. 근데 뭐냐면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21이라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과정 빠졌으니까 문제도 대놓고 이거에 10번장을 구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데, 아까 왜 우리 그 블록 문제처럼 막 성냥개비를 쌓았는데 10번째는 성냥개비가 몇 개일까요? 상자를 몇 개 쌓았을까요? 구슬이 몇 개일까요? 이런 실생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근데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뭐지? 이놈은 해서 각각의 차이를 구해봤더니 1이네, 3이네, 5네, 7이네. 나는 규칙이 없지만 나의 개차 수열, 나의 각각의 항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개차 수열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일반항을 구할 때 내가 필요한 건 바로 뭐냐?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과 내가 내 밑에 있는 놈의 K번장이 과연 무엇이냐? 나 5로 시작을 하고
밑에 있는 친구들의 규칙이 2k-1이니까 동의하죠? 2씩 늘어나니까 2k-1이고 그래서 나의 일반항 AN은 나 5로 시작을 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이 친구 자 2k-1을 적어준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뭐 정리해보지 뭐 5 더하기 2 k가 난 시그마에 k가 난 1차식이니까 1차식 공식 2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그놈 1 더한 놈에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n 더하기 1 사라지고 자 얘랑 곱하면 n제곱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n인데 요까지 하면 마이너스 2n 되고요. 숫자 1과 5를 더하기 6이 되더라. n 대신에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5 나오죠? 검산 정도 해보라고. 첫 번째 항 나오는 정도는. 이해하겠어? 자 이게 개차가 등차설인 경우. 그럼 두 번째 예를 또 한번 들어볼 텐데.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자, 그러면 1 너무 그런가? 그 다음 4, 그다음에 13, 40, 121.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래. 근데 얘도 보니까 규칙이 일단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얘랑 차이를 구해보니까 3이네. 얘랑 차이는 9네. 얘랑 차이 27이고 얘랑 차이 81이네. 아, 개차가 이번엔 등비설이네. 일반항 구해보면 3의 K승이 개차설의 일반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뭘로 시작하고 개차설이 뭔지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그 두 개만 보면 된다 했으니까 나 1로 시작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의 K승이라는 놈을 정리해주면 되는구나. 근데 이번에 시그마 공식 적용할 수 없으니까 등비설의 합공식을 사용해야겠죠. 자, 1에다가 뭘로 시작해? 3으로 시작해. 대입해도 되고 여길 봐도 되고 3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제? 자, 공비는 3이고 하리마 항의 개수 몇 개? n-1개. 1부터 n-1이니까 항의 개수는 n-1개. 정리하는 건 니네가 할 수 있도록 알겠지? 요게 개차설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야. 그래서 혹시 예제를 적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앞에 요점 정리되는 부분에 좀 개차설이 익숙하지 않다. 선생님 이 정도 알죠? 하면 안 적어도 되는데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은 적어두는 것도 내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1분 시간을 줄게. 자, 개차설의 기본적인 정의와 왜냐면 용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 개차설. 근데 물론 이제 개차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또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개차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항 공식도 생각해보고. 전화 왜? 다 풀었어? 그래, 공부하고 있어. 응. 얘는 이름을 안 써, 항상. 내가 언제 한번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해보려고. 왜 웃냐? 네? 왜 웃어? 아니, 이거 너무 신박하죠. 너무 신기해서? 아니, 신박하죠. 신박하다는 게 뭔 뜻이지? 그러니까 약간 신개념이다. 없었던. 네. 뭔가 좀 새로운. 아니, 내가 방법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아이폰이나 뭐 이런 어플 해가지고 페이스북 한 다음에 저 영상을 이게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볼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조만간 한번 합니다, 내가. 근데 이게 해도 누가 봐야지 사실은 좀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도 안 보면 슬플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좀 주변에 보면은 막 그런 거 많더라고. 어제 보니까 무슨 어디 학교 폐교에 혼자 이렇게 막 들어가는 막 그거를 누가 했는데 엄청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 뭐가 재밌다고. 한번 수학 이걸 하면 누가 볼까? 안 볼 것 같지, 그지? 안 볼 것 같아. 나 한번 시도지. 시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아는 분 중에 한 분 이걸 해.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엄청나더라고, 진짜. 마리텔 댓글 달리는 것처럼 밑에 막 댓글이 막 후루룩 달려, 진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달리더라고. 좀 신기하면서도 좀 약간 나도 관심병인가? 자, 그럼 이제 16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 선생님, 그럴 시간에 그냥 저희 틀린 거나 좀 다시 좀 봐주시고 그러시죠라고 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내실에 충실하자. 우리 내실에 충실하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실에도 충실히 할게. 야, 오늘 등차 등비 그거 틀린 거 체크해오라는 거 체크해봤냐? 하리마? 체크해봤냐? 해오라고 했지 내가. 근데 안 했어? 형이는 체크해봤니? 그래. 이따 꼭 줘.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지윤이도 해봤어? 아니요. 왜? 까먹었어. 까먹어서. 네. 맛있냐? 미안합니다. 자, 미안해. 자꾸만 아재 개그도 이거 하다 보면 좀 재밌는데 두 친구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니까 그만하도록 할게. 자, 개차 수열 문제 바로 해결해 볼게. 16번 갈게. 이렇게 나와. 개차 수열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지. 근데 어떤 수열이 an 더하기 1 an 빼기라는 새로운 수열을 정의를 했는데 이 수열이 공비가 2인 등비설이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게 개차 수열이거든 사실은. 근데 개차 수열이라는 표현을 안 썼던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이게 익숙해야 돼. 이웃한 두 항의 차이. 얘를 내가 bn이라고 놓으면 bn이 바로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좀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오늘 좀 카메라 켜놓고 너무 좀 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집중할게. 그럼 우리 개차수열의 기본적인 포맷인 an과 bn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포맷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a1, a2, a3, a4 또 b1, b2, b3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수열과 그거에 대한 개차수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수열의 두 번째 항이 3이고 원래 수열의 세 번째 항이 7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차수열의 두 번째 항이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정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그 얘는 2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뭐 16이 되고 32가 되고 이렇겠지? 그럼 나의 첫 번째 항은 2를 더해서 3이 되는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나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선 뭐 있습니까? 1로 시작하네. 밑에 있는 놈들의 규칙이 2의 K승이네. 이것만 알면 내가 원하는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결론 내보지 뭐. 나 AN은요. 뭘로 시작하는데? 1로 시작을 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는 고정이고 초항과 개차에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고정이고 2의 K승을 적어주면 되겠구나. 자, 1 더하기 K 대신에 1 대입하면 2에 뭐 봐도 알아. 공비가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를 계속 곱하고 있구나. 항의 개수는 n-1개가 되는구나. 자, 밑에는 1 의미 없고 얘랑 얘랑 곱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n제곱 될 거고 빼기 2에 더하기를 해주면 마이너스를 될 거고 요게 내가 궁금한 AN이다. 그러니까 좀 이런 힘든 일 했잖아? 그럼 검산을 해보라는 거야. n 대신에 1 넣어서 나오는지 확인하라고. n 대신에 2 넣어서 확인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좋은 습관인 것 같아. 일반항 구한 다음에 검산해보는 건. 나중에 수학적 기납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16번 문제였습니다. 정리할 시간 줄게요. 정리해 주시고. 자, 개차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A2, A3 가지고 AN 더하기 B. 자, 개차수열하고 뭐 몇 급수라고 하는 부분은 뭐 독립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내용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줄게. 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큰일 났어. 자, 그러니까 사실은 저걸 보면 개차수열이라는 눈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개차수열의 의미인데 저 개차수열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1023이 정답이 되고, 자, 대표형 7번 문제 한번 볼게. 여기서도 이게 또 똑같은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두 번 안 써도 되겠는데, 선생님 an 더하기 1 빼기 a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an 더하기 1 빼기 an이라는 건 우리가 개차수열의 정이니까 얘를 내가 또 마찬가지로 bn이라고 놓고 보면 b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건 합을 구해야 되니까 좀 짜증나는 것 같아. 방금은 일반항 구하고 끝났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합을 구해야 되니까 또 한 번의 시그마를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약간 부담감이 있죠. 그럼 이건 한번 답을 한번 끝까지 구해볼게. 갑니다. 자,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들을 나열을 해보면
근데 AN의 첫 번째 항은 1, AN의 두 번째 항은 4, AN의 세 번째 항이 얼마냐면 10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거의 개차 수열, 각각의 차이인 BN의 첫 번째 항은 3이 되고 그 다음은 6이 되고 근데 이 노란색이 바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AN 더하기 1 빼기 AN이라는 BN이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그 다음은 얼마겠어? 10이겠지. 그럼 나의 네 번째 항은 22겠지. 솔직히 10번째 항이면 그럼 그 다음 얼마겠어? 24겠지. 그럼 나는 얼마겠어? 46이겠지.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등비가 아니라 등차라면 이게 훨씬 더 빨라. 등비는 숫자가 좀 커지니까 약간 박빙인 거지. 예? 근데 만약에 100번째 항가잡을 구해라. 그거는 또 무조건 시그마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걸 보는 거야. 이게 10번째 정도면 뭐. 근데 일단 연습은 당연히 AN 구해서 시그마 씌우는 걸로 연습을 해야겠지.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개차수열은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뭘로 시작하고 나의 개차가 무엇이냐? 3으로 시작하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바로 개차수열이 되므로 자, 그러므로 나의 n번째 항은 1로 시작을 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 곱하기 2의 k 빼기 1씩이다. 자,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일반항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다 또 시그마를 씌워야 돼. 10번째 항까지 구하려면 이것도 시그마를 또 씌워야 되거든. 에이, 가볼게. 그러면 얘 1 더하기 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초항은 3으로 시작을 하고 선생님 뒤로 가면 갈수록 뭘 곱하고 있냐면 2를 곱하고 있고 석진아 항의 개수 몇 개? n-1개. 개차는 무조건 n-1개. 그럼 이거 사라지면 얘랑 얘랑 곱한 3 곱하기 2의 n-1승에 빼기 3에 더하기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일반항이 되겠다. 그 다음 뭐 해본다? 검사 한번 해보자. n 대신에 1 넣으면 1이죠. n 대신에 1 넣으면 1이죠. n 대신에 1 넣어서 1 나오는 거 확인했으면 계산은 제대로 한 거야. 뭐 2까지 집어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10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S10을 계산하기 위해선 시그마 n은 1부터 10이 될 때까지 3 곱하기 2n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2란 놈을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럼 얘는 이제 곱혀져서 마이너스 20으로 나오게 되겠고 요건 또 등비수열학 공식을 이용해 줘야겠지. 자, n 대신에 1 대입하면 초항은 3이고 가면 갈수록 2를 곱하고 있고 항의 개수는 10개니까 10개 되겠고 의미 없고 자, 2의 10승 1024에서 1을 빼면 1023 그럼 3 곱하면 3069 그럼 20 빼주면 3049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3049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개차 수열이고 하나만 두 개만 개차 수열의 응용 문제랑 그 뒤에 있는 문제까지만 잠깐 보도록 할게. 자, 정리할 시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도 사실은 일인데 거기다 또 합까지 구하라고 하니까 시그마를 2번 해야 되니까 계산에 좀 약간 부담이 있는 건데 시그마의 계산만 좀 자주 해봤다고 한다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시고 자, 대표형 문제를 봐도 될라나? 자, 18번 문제 바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이거 없어 별거. 그냥 개차 수열이야. 실생활 문제는 개차 수열인데 이게 개차 수열이 교육과정 빠진 게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까지는 개차 수열을 했고 지금 현재 고3부터는 개차 수열이라는 용어를 빠졌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나오지만 수십 년 동안 이게 맨날 나왔단 말이지. 94년 수능부터 22년 동안은 이게 매번 나왔으니까 기출문제 되게 많아요. 다 개차야, 다 개차. 문제가 궁금한 거 한번 볼게. 야, 지금 내가 삼각형의 내부에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 그러니까 삼각형이 몇 개 나오냐를 지금 현재 표시한 것 같아. 삼각형이 몇 개 나오냐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을 만들게 된다면 성냥개비가 토탈 몇 개가 사용이 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림에서 이거 성냥개비 몇 개 사용되냐? 3개. 그럼 두 번째는 몇 개 사용되니? 9개죠. 삼각형이 3개니까 9개. 그럼 얘는 몇 개? 세보면 되긴 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삼각형이 6개니까 곱하기 3에서 18개의 성냥개비가 사용이 될 거고, 이 문제는 친절하게 네 번째 도형에 10이 가장 크다. 쉽게 말해 10개의 삼각형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30개의 성냥개비가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보통은 이런 조건은 안 주어진단 말이지. 그럼 네 번째는 니네가 실제로 구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18개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봐. 이 그림에다 그냥 그리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4개인 거. 지금까지 18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그 다음은 30이구나. 4개만 구하면 돼. 4개만 구하면 돼. 개차 3개를 구해야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 1, 2, 그 다음 뭐야? 그지? 1, 2, 3 해야 그 다음 4고 1, 2, 4 해야 그 다음 8이거든. 그러니까 3개 나라의 규칙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개차가 3개 나오려면 원래 수열은 4개는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 차이 얼마? 6 차이 나고 12 차이 나고 미쳤구나. 9 차이 나고 12 차이 나기 때문에 나 3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1까지. 준아, 요거 일반항 어떻게 되지? 3N 플러스 3. 근데 이제 K로 무조건 해. 3K 플러스 3.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일반항은 다 K로 하는 게 편한 거야. 알겠어? 어떤 문제든 간에. 자, 그래서 계산해 주면 내가 원하는 AN 만들 수 있고,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한 변의 길이가 10인 거니까 뭐 하면 돼? 여기는 N 대신에 10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성냥개비의 개수는 K는 1부터 9까지의 3K 더하기 3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대표형 18번 문제였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뭐 별거 없지, 사실은. 뭐 개차수를 잘 알면 뭐 험한 문제고. 자, 19번만 설명하고 잠깐 끊을게. 좀 힘들죠? 자, 다음은 165개 나오고. 자, 대표형 19번의 문제를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 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옆에다 적어둘까? 얘의 이름을 몇, 급, 수라고 얘기를 해. 돼지 몇 단다 할 때 몇. 또 한번 흉내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또 표정이 어두워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몇 급수라고 합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해져 있는 거의 합의 형태를 몇 급수라고 하는데, 자, 얘의 합을 구하는 방법. 아마 밑에 탑 솔루션 나와 있을 거야. S 빼기 RS. 뭐냐면 등비수열의 공비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봐라. 자, 이게 몇 급수를 구하는 방법이 된대. 근데 이거 바로 풀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하나의 귀여운 예를 하나 들어보고 어떤 원리로 이걸 하는지를 한번 보여줄 거야. 간다. 나 합을 구할 거야. 2개의 3의 제곱. 3의 제곱하지 말고 3의 1승. 그 다음에 3개의 3의 제곱. 그 다음 4개의 3의 3승. 5개의 3의 4승. 6개의 3의 5승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합을 지금 현재 한번 구해볼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앞에는 등차지. 2, 3, 4, 5, 6 등차고, 그 다음 뒤에는 3, 3제곱, 3, 3승, 3, 4승, 3, 5승 등비지. 그래서 등차설과 등비설이 곱해져 있는 거에 합을 구하는 얘네들을 우리가 바로 몇 급수라고 하는데, 공차는 얼마지? 공차는 얼마지? 공차 1이지. 등차설 공차. 근데 그건 안 중요하고, 공비 얼마지? 공비? 3이죠? 양변에 3을 곱합니다. 등비수열 쪽에 곱합니다. 등비수열 쪽에. 자, 2 곱하기 3의 제곱에 3 곱하기 3, 3승에
4 곱하기 3, 4승에 5 곱하기 3, 5승에 6 곱하기 3, 6승.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뺨으로써 이식을 간단히 할 건데 중요한 건 얘랑 얘랑은 빼고 나머지 빼. 나머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빼는 거야. 3의 제곱 3개 있었는데 3의 제곱 2개 빼면 3의 제곱 하나가 남습니다. 얘랑 얘랑 계산을 해버리면 3의 3승 4개인데 3의 3승 3개 뺍니다. 그러면 3의 3승이 하나가 남게 됩니다. 3의 3승이 하나가 남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3의 4승도 남고 마찬가지 원리로 3의 5승도 남고 얘네들은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위치자리 빼는 거니까 더하기 2에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6승. 자, 요것들의 합을 이제 계산해 주는데 요건 등비서를 또 이용을 할 거야. 등비서를 9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3을 곱하잖아요. 개수는 4개라고요. 거기 더하기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6개 3의 6승을 할 거예요. 끝까지 본다. 2죠 2. 근데 얘가 올라가면 이거 3의 6승 되지. 이건 빼기 9 되지. 근데 빼기 2분의 9. 빼기 2분의 9. 보여? 빼기 2분의 9. 2분의 빼기 9. 근데 빼기 2분의 9에 2분의 4 더하면 빼기 일단 2분의 5가 되게 될 거야. 숫자만 계산해 주면.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1개의 3의 6승이냐? 2분의 1개의 3의 6승이니? 근데 2분의 1개의 3의 6승에서 2분의 1개의 3의 6승에서 6개의 3의 6승을 뺄 거야. 2분의 1에서 2분의 1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에 마이너스 2분의 11개의 3의 6승이 이제 오른쪽 식을 계산한 건데 중요한 건 S에서 3S를 뺐으니까 왼쪽은 누구로 기다리고 있어? 마이너스 2S로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정답은 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4분의 5에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더하기 4분의 11 곱하기 3의 6승이다. 이게 바로 이걸 합구하는 거야. 야 더럽게 복잡해 숫자여도. 그럼 막 이게 문자 들어가잖아. 이게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울 테니까 나중에 이거 올린 거 보고 뭐 적든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게 기본적인 몇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어떤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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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수했는데 어떡하지? 2 곱하기 3인데 여기. 그지? 이건데 2 곱하기 3인데. 나 이거 참. 6인데 6. 그지? 얘가 6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6이 돼야 되는 건데. 그지? 잘 그래도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게 아까 2분의 12에서 2분의 9를 빼는 거니까 2분의 뭐가 돼야 되지? 2분의 12에서 2분의 9를 빼니까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네. 그지? 플러스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네. 플러스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네.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그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는 게 맞지? 맞아. 내가 좀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 우리 대표형 19번 문제 해결하고 잠깐 끊고 갈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의 합을 구할 텐데, 야, 공비 얼마니? 3이니? 3분의 1이야? 아, 그러네. 3분의 1이네.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3분의 1을 곱하고 있으니까 더럽네. 야, 그러면 이거 순서 바꿔서 해도 상관없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뒤에 거를 먼저 해도 상관없거든. 그럼 공비가 3이 되는 게 계산이 좀 더 편할 것 같아. 3분의 1 나중에 번분수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걸 순서 바꿔 쓸게. 공비가 1보다 크게 쓰려고 n 곱하기 3 뒤로 가다가 그럼 요거 볼까? 그럼 3 곱하기 3의 n-2승에 분수를 할까? 자, 2 곱하기 3의 n-1승에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의 n승 돼서 자, 그럼 그 다음은 뭐였을까 이게? n 빼기 1에 3의 제곱이고 뭐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거 뭐 바꿔 썼는데 그냥 하지 뭐. 바꾼 대로 해볼게. 자, 그냥 해도 되는데 공비가 분수면 계산 들어오시니까 공비가 분수가 안 나오게끔
선생님이 공비가 3이 되게끔 순서를 바꿔가지고 지금 계산하는 중이다. 가겠습니다. 3s는 n 곱하기 3의 제곱에 n-1 곱하기 3의 세제곱에 3 곱하기 3의 n-1승에 2 곱하기 3의 n승에 3의 n 더하기 1승이야. 그래서 이번에 실수 안 할게. 얘랑 얘는 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 갑니다. 3의 제곱이 n-1개 있는데 3의 제곱 n개 빼면 3개에서 4개 빼는 거고 10개에서 11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개가 남게 될 거야. 그래서 얘랑 계산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럼 그 다음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될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 얘까지 계산이 되면 1개의 3의 n승에서 2개의 3의 n승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의 n승까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n에 아까 제껴뒀던 거 빼는 거죠? 마이너스 3의 n 더하기 1승이 s에서 3s를 뺀 마이너스 2s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대로 등비설 계산해주고, 일단 부호만 일단 좀 소정 보자. 부호만 손 보자. 아, 이거 또 등비가 또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부호 손 보고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자, 초항이 9고요. 가면 갈수록 3 곱하고 있으니까 3 빼기 1에 3 빼기 1에 항의 개수는 n-1개. 동의하죠? 그 다음 거기다 마이너스 3n도 계산하고, 그 다음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승도 있는 거고 말이지. 이게 밑에가 2니까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거든? 어차피 다 통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예 아싸리 2로 통분을 해보면, 아예 2로 통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2로 통분하는 거야? 그럼 얘랑 곱하면 1개의 3의 n 플러스 1승, 얘랑 곱하면 빼기 9에다가 원래 1분의 3n인데 분모분자 2 곱하면 마이너스 6n 될 것이고, 분모분자 2 곱하면 더하기 2개의 3의 n 더하기 1승 될 것이고. 정리가 더럽네 이거 진짜. 몇 급수 이거 씨. 자, 2분의 자 3의 n 더하기 2승이 몇 개 있냐고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어서, 자 봐봐. 1개의 3의 n 더하기 1승과 2개의 3의 n 더하기 1승 하면 3개의 3의 n 더하기 1승이야. 그죠? 3개의 3의 n 더하기 1승.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n 더하기 2승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에 그 다음 마이너스 9가 2s죠?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게 되면 s가 바로 얘가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에 b 값은 마이너스 9까지. 됐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제발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군수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4개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이제 군수열이라는 걸 다뤄봐야 되는데, 이 군이라는 건 이제 한자로 무리 군자, 영어로 하면 그룹이죠. 그래서 수열이라는 게 원래 각각의 항들을 조사하는 거라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군수열은 이 수열들을 적당한 개수로 나누어서 적당한 그룹을 지어줘서 각 그룹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군수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번용의 문제는 24가 처음으로 나오는 건 언제냐? 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고, 그럼 그것이 처음 나올 때까지, 아니지? 맞아. 그때까지 전체 숫자 합은 과연 얼마가 나오게 됐는지 그룹을 잘 나눠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보자마자 이거 군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라는 게 보이는 사람이면 땡큐인데, 안 보이는 경우는 일단 개수를 등차수열이 되게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눠보고, 근데 규식이 안 보여. 그럼 2개, 3개, 4개, 5개 되게 한번 또 나열해보고, 또 1개, 3개, 5개, 7개 되게끔 개수로 나눠보고,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개수가 등비수열이 되게끔 1개, 2개, 4개, 8개 별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이거야. 물론 보이면 그냥 바로 하면 되지.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나눠봤더니 규칙이 너무 잘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얘를 1군, 얘를 2군, 얘를 3군, 얘를
4군이라 하고, 그래서 얘가 바로 4군이 되게 되는구나. 4군이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어떤 수열이든 항상 우리가 n번째 항인 또는 k번째 항이 궁금했다면 그룹을 져서 만드는 군수열 같은 경우는 k군이 어떻게 생겼을까? 얘를 생각하는 게 바로 군수열의 보통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된다고요. 그럼 모든 군들이 다 2로 시작을 하니까 2, 4, 6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끝나는 숫자들을 보니까 1군은 2로 끝나고 2군은 4로 끝나고 3군은 6으로 끝나고 4군은 8로 끝나면 10군은 뭘로 끝나겠냐? 10군. 예를 들어 10군이면 뭘로 끝나겠어? 20으로 끝나겠지. 4군이 8로 끝나니까. 그럼 K군은 뭘로 끝나겠냐? 이 K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4가 처음으로 나오는 걸 구했는데 예를 들어 12군에서 처음으로 24가 나오겠죠? 왜냐면 그 앞에 있는 11군까지는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그것이 선행군인 11군까지는 22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 2, 4, 6, 8에서 12군이 돼야 비로소 2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K군을 분석을 해야 문제에서 원하는 24가 처음 나오는 12군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난 지금부터 12군을 나열을 해볼 거야. 2, 4, 6 해서 24까지 나와 있는 12군. 그럼 그 바로 앞에 누구 있어? 11군 있겠지. 2, 4 해서 22까지 나오는 11군이 그 앞에 있을 거고 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야. 이 24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번째 항인지 이거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에 있는 모든 숫자들의 합도 다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 두 가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갑니다. 1군의 원소 1개지 2군의 원소 3개지 2개지 3군의 원소 3개지 4군의 원소 4개지 그럼 4군의 마지막에 있는 이놈은 전체 수열의 몇 번째 항이냐면 10번째 항이냐?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항이지? 근데 이게 10이었던 이유가 4군의 마지막 항이 전체 수열의 10번째 항이었던 이유가 그 10이 사실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A10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12군의 마지막 원소인 이 친구는 전체 수열의 입장에서 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다다다 해서 어디까지? 24까지 더한 것이 바로 이것이 12군의 마지막 원소가 전체 수열을 차지하는 번호가 되겠죠. 이해돼? 그렇잖아? 왜? 12까지 하. 12까지야. 맞아. 12까지야. 12군이니까. 맞아. 내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변명이죠. 자, 그래서 1부터 12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평균을 구해주고 그거의 개수인 12개 곱해주면 얘는 6 곱하기 13 해주면 되니까 60에 18을 더한 78. 그래서 78번째 항이 되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여기까지 나온 모든 숫자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K군을 가지고 하는 거야. 자, 봐봐. K군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의 합을 예를 들어 만약에 BK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거랑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등차수열이냐? 각 군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합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K군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의 평균을 구해주고 그거의 개수인 K개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뭐야? K군 안에 들어있는 숫자 합이야.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1 넣어봐. 얼마야? 1 넣으면 2지. 1군 안에 들어있는 숫자 합이야. 2 넣어봐. 2 넣으면 얼마야? 6이지? 2군 안에 들어있는 숫자 합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12군까지 들어있는 모든 숫자 합이 궁금하니까 뭐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1군, 2군, 3군, 4군에서 12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포인트는 뭐다? K군을 정리하자. K군이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고 몇 개고
그럼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합이나 곱은 얼마고 뭐 이런 걸 구하는 것이 분수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된대. 자,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아. 자, 군수열. 근데 다 비슷한 패턴이야. 군수열 문제들은 1군, 2군, 3군 잘 나누고 그럼 K군은 과연 어떨까를 고민해 보는 게 군수열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혹시 좀 이해 안 되거나 하는 부분 있을까? 괜찮겠어? 저 첫 장부터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첫 장부터 다 더는 거야. 중간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야, 이거 봐. 이게 지금 뭐냐면 K군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합을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럼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잖아? 그게 이거야. K 대신에 2 대입하면 2 곱하기 3인 6이지? 그게 2군 안에 들어있는 숫자 합이고. 그럼 K 대신에 3 넣으면 3, 4, 12지? 3군 안에 들어있는 숫자 합이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2 집으면 되니까 그 12 한 거. 이해된 거지?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네요. 다행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군수열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답은 그래서 728? 728이 정답이 된다. 야, 저 분수들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그나마 분수로 되어 있는 군수열은 규칙이 너무 잘 보이지? 분모가 같은 것끼리 모아주면 될 것 같아. 잠깐만. 분모가 같은 것끼리 모아주면 될 것 같아. 거기 이거 보면 돼. 저기 건너편 자습실에서. 그래. 자, 제 시험을 보러 보충 안 오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가. 역시 일요일에 보충을 한다고 협박을 해야 애들이 제 시험을 보러 와요. 옛날에 내가 제 시험 본다고 안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뭐 그래도 뭐 그냥 보든 말든 뭐 그냥 안 오는데. 일요일에 보충한다니까. 아침 10시 반에 보충한다니까. 그때까지 오잖아, 그제? 자, 얘를 1군, 얘 2군, 얘 3군, 얘 4군, 이제 5군, 6군 가는데 규칙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4군 정도 돼야 우리가 어떤 군의 특징들을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 4군은 분모가 5로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군수열이니까 당연히 K군은 뭘로 시작할까? 분모가 뭘까? K 플러스 1이겠지? 분자는 K로 시작을 하겠지? 그럼 그 다음 숫자는 K 더하기 1분의 K 빼기 1이고 그 다음은 K 더하기 1분의 K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마지막은 K 더하기 1분의 1로 끝나는 이것이 바로 K군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바를 보겠습니다. 전체 수열의 55번째 한까지 합이야. 1부터 10까지 합이 55지? 1부터 합까지 10까지 합이 55지? 1군이 원소 1개, 2군이 원소 2개, 3군이 원소 3개, 4군이 원소 4개. 그래서 4군의 마지막 놈이 전체 수열에서 또 마찬가지로 10번째 항이지? 4군의 마지막이 왜 1, 2, 3, 4의 합이기 때문에. 근데 1부터 10까지 합이 55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을 때 전체 수열의 55번째 항은 바로 누구의 10군의 마지막 원소가 55번째 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1, 2, 3, 4, 5, 6, 7, 8, 9에서 55까지 10까지 합이 55가 되니까 이해되겠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거의 합을 구해. 그걸 내가 BK를 할게. 그럼 분모는 똑같단 말이야. K 더하기로 똑같단 말이야. 근데 분자는 뭐 돼? 1부터 K까지 합되니? 1부터 K까지 합되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쪼쪼쪼 해서 K까지 합되니? 근데 분자 우리 시그마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해서 K 더하기 1분의 2분의 K의 K 더하기 1이라 하면 K 더하기 1이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뭐가 남게 된다? 2분의 K가 남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K군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합이라는 거야. K 대신에 1 넣어봐. 2분의 1이니? 여기 들어있는 숫자의 합이야. 2분의 1이지. K 대신에 2 넣어봐. 얼마야? 1이지? K 대신에 2 넣으면 1이지? 2군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합을 계산을 한 거야. 됐어?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하면 돼? 1, 2, 3, 4, 5, 6, 7, 8, 9, 1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뭐 하면 된다? 시그마 하면 되겠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2분의 K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이게 또
21번 문제 유형이 되겠죠. 그럼 이 타이밍에 하림이가 선생님 만약에 55가 아니라 뭐 60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이 55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56, 57, 58, 59, 60번째 항은 직접 따로 계산해서 그건 더해줘야 되는 거야.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근데 그런 문제는 또 좀 안 내려고 하는 추세지만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 거겠지. 이해하겠니? 자, 교육과정이 점점 단순해지면서 좀 쉬운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지만 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호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1부터 10까지 하고 55건 기억해둬. 알겠지? 응? 자, 21번 뭐 정리 일단 해주시고요. 정리해주시고 그럼 또 22번 문제를 뭐 큰일 났네. 괜찮아. 여름방학 때 더 했는데 야, 여름방학 때가 더 하지 않았냐? 그치? 여름방학 때가 더 했지. 기억이 안 나. 여름방학 때 내가 목소리가 좀 이랬던 건 기억나지? 그래. 그때 어떤 한 학생을 내가 조는 학생을 깨우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걔는 알아. 걔는 알아. 자기 자신을 깨우다가 그랬다는 걸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 반을 좀 깨우다가 한 반을 깨우다가 왜 욕심을 부려. 왜 이렇게 열정이 넘쳐. 대충 가리키면 되는데 그지? 이해 한번 시켜보겠다고 소리 지르다가 목 아프고 이게 뭐한 짓이야. 응? 내 목은 소중한데. 자, 정답은 2분의 55가 정답이 되고. 자, 22번 문제 볼게. 이것도 좀 어렵진 않아요? 이미 얘가 친절하게 1군, 2군, 3군, 4군을 지금 현재 잘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 얘를 4군이라 생각을 하자고. 얘를 4군이라 생각을 하자고. 4군. 항의 개수가 1개, 2개, 4개, 그러면은 8개 이렇게 가겠지? 규칙을 보면. 근데 4군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들의 규칙을 한번 보면은 어때? X좌표하고 Y좌표의 합이 항상 뭐로 일정하냐면 2의 4승으로 일정한 것이 바로 4군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왜냐면 하나는 점점 줄고 하나는 점점 늘어나니까 X좌표하고 Y좌표 합이 2의 4승인 게 바로 4군이구나. 그럼 내가 궁금한 이 친구는 X좌표하고 Y좌표 합이 128이거든. 128이 2의 몇 승이야? 7승이지? 그럼 저 친구는 분명히 7군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 일단은 7번째 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왼쪽에서 몇 번째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겠지. 근데 각 군의 첫 번째 항들을 보면 다 X좌표가 1인 걸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1,127로 시작을 하겠고 이게 첫 번째 순서상이겠고 그럼 두 번째는 2,126이겠고 그제? 이게 두 번째 순서상이겠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28,100이라는 놈은 그럼 몇 번째겠냐? 28번째겠지?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28번째 원소가 되겠다. 더해주면 35죠.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똑똑한 초딩도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군수열이 약간 수학보다는 약간은 좀 IQ 테스트 같은 그런 왜 페북에 막 올라오는 퀴즈 있잖아. 이거 다음에 이건 뭐게요? 그 막 4예요? 3이에요? 막 댓글 달잖아. 그지?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좀 퀴즈에 좀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게 나와요. 규칙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학교 가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냐면 대학교 가면 뭔가를 새롭게 연구를 많이 하잖아.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결과들을 유치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이번에 내가 온도 100도씨로 뭘 구웠어. 재료를 만드는데 근데 강도가 이렇게 나와. 200도로 굽더니 이렇게 나오고 300도로 굽더니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건 이런가 보네?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대학교에서 되게 원하는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수능이 뭐야? 수학 능력 평가가 수학이 매스매틱스가 아니잖아. 알지? 배울 수의 학문화지잖아. 그러니까 수학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출제할 때 이런 규칙성 문제들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교과서도 많이 내지. 그래서 답은 한 35. 자, 마지막 23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면. 자, 다음과 같이 1부터 연속된 자연수를 제일 꼭대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10행의 마지막 들어갈 수는 뭐냐? 야, 이것도 간단해. 야, 각 행의 마지막 숫자들만 한번 봐봐.
벌써 스포를 해버려서 개차 수열이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0행의 마지막 숫자가 뭔지는 사실은 그냥 써보는 게 빨라. 봐봐. 야, 2도 했어. 3도 했지. 그럼 4도 할 거야, 5도 할 거야, 6도 할 거야, 7도 할 거야, 8도 할 거야, 9도 할 거야, 10도 할 거야. 6도 하면 21이고, 7도 하면 28이고, 8도 하면 36이고, 이거 더하면 45고, 이거 더하면 얼마고? 55. 정답은 55가 정답이 된다. 근데 원래 이렇게 푸는 거냐?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그래서 개차수열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으면 응용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힘드니까 교육과정 빠졌지만 개차수열을 두는 이유가 뭐 이런 게 아닐까. 우리 교재만 두는 게 아니죠. 뭐 센서하게 보고 다 두는 거니까 말이지. 자, 여기까지 수열의 합이었습니다.